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지수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1% 안팎의 상승을 각각 보여주면서 어제 하락분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아직 많이 모자라긴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바꾼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계실 겁니다. 그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 하단의 번호 지금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있다면 또 보내주시면 매수할지 말지를 두 분께서 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 또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 상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하체기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박 의원님과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네. 하죠. 어제하고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네. 하루 만에. 네네. 신기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이제 하나의 파동이 3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지금 현재 어디까지 반등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살짝 반등력 나오고 다시 또 조정으로 들어갈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살짝 한번 보면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자리 즉 2184선이 돌파되느냐 돌파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락 지속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력이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673 기준으로 673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락력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하락력이 이제 풀리고 다시 상승 구도로 탈바꿈 되느냐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지수는 반등력이 나오면서 좀 덩치가 큰 대형주 위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지수 상승력을 관찰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나마 조금 수급적으로 양호하게 보는 이유가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가 최근 조정력이 나오는 구간에서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제 언급드렸지만 시장의 조정력은 강력하게 나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셔라. 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수력이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풋옵션 베팅력이 요즘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력하게 조정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수급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별 위주로 시장 대응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끝나고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종목부터 이제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4194번님의 신풍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신풍제약 매수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제약주들이 좀 죽은 듯 하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이제 좀비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게 이제 제약 업종이지 않나.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도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뭐 실적이 그렇게 꾸준하게 우세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보통 이제 이 제약주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좀 더 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전략 세우는 데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재무 구조를 봤을 때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주가도 현재에 비해서 좀 높은 그런 자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기술적 분석으로 좀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분봉, 5분봉이라든가 30분봉 또는 뭐 20분봉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오늘 이제 30분봉에서는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5분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한 7,160원 정도 이 부근에서 이제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 지지대입니다. 자, 6,780원 정도 이 정도 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8,220원 여기 1차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 들어봤고요. 0391번님은 에이스테크 이어갑니다. 11,000원. 매수가 넘어설 수 있나요?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수익이 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네. 얘기겠죠? 일단 에이스테크는 이제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기지국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죠. 5G 섹터에도 엮여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도 엮여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같이 이제 양방향 통신, 자동차용 안테나를 이제 동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이슈가 이제 많아서 그런지 시장에 좀 3배 정도,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일단 뭐 철저하게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 반등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디서 저항을 받고 밀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9,650원 저항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돌파가 되면 1,600원을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매도 포지션 잡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11,000원 너무 높은 가격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11,000원짜리까지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이고 일단은 9,65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돌파가 되면 1,6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빠져나오셨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재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이스테크에 이어지는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죠. 6671번님의 코오롱생명과학 27,00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자, 이 종목 코롱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본사 압수수색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이제 종목들이 좀 힘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좀 또 강세를 좀 19%까지 올라오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빠졌다. 약간 90% 또는 8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많은 악재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이 악재들을 어떻게 또 해결을 하느냐의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또 직원들이 또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매수가에 오면 좀 정리를 하시고 조금 회사가 안정이 되는 진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 한번 우리가 재공략을 좀 해보자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오늘 좀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면서 매수가에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가 정리 말씀을 해주셨고요. 8992번님은 한샘 여쭤보셨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한샘이 최근에 시장 조정을 거의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네. 예. 하지만 이제 한샘 같은 경우도 시장이 한 3배 이상 지금 주가가 뭐 내려왔다 생각하시겠지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주가가 높았을 때는 엄청나게 시장의 고평가 상황이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락으로 인한 좀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저항자리는 일단 76,7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700원. 그리고 76,700원이 돌파가 된다면 제한적으로 83,200원 정도 구간까지만 보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72,2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대로 72,200원 깨지면서 내려가 버리면은 시세가 이제 중능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오랜 기간 또 마이너스권으로 또 몰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승 구간을 따라잡을 때는 손절 라인을 굉장히 짧게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72,200원 손절 라인 잡고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대로 반등력 유지가 되면
76,700원에는 단기 매도 한번 고려하시고 돌파가 되면 83,2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워낙에 최근에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갈 자리가 크진 않다라는 결론이네요. 짧게 잡고 운영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3589번님은 바이오솔루션 37,000원에 비중 굉장히 적네요. 5%.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치료에서 특히 이제 화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치료 부분 품목에 대한 그 특허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화상이 입었을 때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통이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약이 정말로 효능이 좀 좋아가지고 그 화상 피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제 주가로 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한 100억 정도 좀 나오고 있고요. 시가총액 한 3천억이 넘는 그런 흐름이고, 내년에 이제 한 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봐도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이 이제 좋으면은 또 따라가고 또 안 좋으면 빠지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자, 여기 이 눌림이 봤던 이 지지 자리입니다. 여기를 저 손절 라인으로 좀 줘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150원이 되겠네요. 잡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조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5만 원 선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바이오솔루션이었습니다. 다음은 5809번님의 KM제약 3,3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거의 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뽀로로 칫솔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원료를 이제 뭐 수출을 한다라는 어떤 이슈로 인해서 좀 부각을 받고, 이제 이슈를 계속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위치로 봤을 때는 이슈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포지션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또 이제 제가 또 손절 라인을 정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이제 밀리면 또 확 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2,850원 손절 라인 잡고 반등력을 보시는데, 그 반등력의 이제 첫 번째 저항력은 계속 부딪혔던 자리 3,090원 정도 부근이 이제 단기 근접 저항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저번에 한번 부딪혔던 3,400원 자리가 또 한 번의 저항 자리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하셨던 자리가 이제 저번에 상승력이 나왔을 때 저항 자리에서 따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금 매매를 하신 거고, 결과적으로 이대로 올라오면 그냥 본전 수준 3,400원 정도 수준에 빠져나와야 되는 형국이다.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밀리면 어쩔 수 없이 2,850원 손절을 처리하고 다시 뭐 2,400원이든 내려오면 이제 기술적으로 재접근해서 복수하는 전략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KM제약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5147번님의 ICD 19,000원에 비중 20%.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하셨네. 지금 이게 작년 10월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찍고 장기 상승을 좀 했습니다. 지금 한 1년 넘게 좀 상승했는데 6,000원짜리가 2,500원. 한 240% 정도 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종목을 좀 볼 때 바닥이 좀 원지였나 자리를 좀 보고, 내가 매수하려고 한 자리가 바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지금 나왔나, 그거를 제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습니다. 재무적으로 봤을 때 뭐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주가의 평가,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지만은, 이게 또 시장의 그 트렌드라든가 그리고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간 부분,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파동의 부분에 있어서 좀 올라간 부분 와서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의 그 폭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고 하락의 폭은 더 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 지금 한 4일 정도 좀 빠지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바운드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운드가 나면은 한 18,400원에서 18,500원 정도 이쪽 선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60선이죠. 수급선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120선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61선 장중 종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ICD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4805번님 코프라 3,040원에 비중 15% 조금 생소한 종목이긴 하네요. 네, 이것도 뭐 이제 거의 뭐 자동차 부품을 이제 위주로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지금 뭐 순자산 가치는 한 1,000억 정도고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평가 상태로 한번 저도 단기적으로 공략을 한 12월 초에 한번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흐름이 좀 느려가지고 짧게 이제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던 종목인데 지금도 아직까지 좀 시세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코프라 지금 3,040원 매수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추세를 이제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파동 형태가 일정 부분 반등력이 나오고 나서 지금 거의 이제 횡보격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고 일정 부분 또 기간 조정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익절 라인을 잡고 다시 이제 재매제 포지션을 노리는 그러한 수순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일단은 거의 4,000원 정도 구간에 이제 저항력을 받고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으로 자 이대로 3,750원이 깨고 내려간다면은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 3,450원 정도에서 재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래서 3,750원을 익절 라인 잡고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75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온다면 저번에 이제 저항을 부딪혔던 요 4,000원 정도 구간을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000원짜리 돌파하면은 지금 주가 대비 최소한 2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4,800원 정도 잡으시고 3,750원 익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코프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9346번님의 웨이브 일렉트로 종목입니다. 21,000원에 비중은 25%.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한번 기업 재무 구조는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뭐 중계기용 부품 관련해서 좀 필터 이 부분을 보면은 뭐 케이블 모뎀 이렇게 보면은 어떤가요? 5G하고 연관이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도 무기용 신호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하고 연관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5G하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 지금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각이 좀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기사를 보니까는 미국 쪽에서도 군대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파견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하고 5G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가 좀 잡혀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은 19,300원 정도 좀 잡고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한 24,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3839번님은 LG생활건강 여쭤보셨어요. 오늘 급등이 좀 나온 자리인데 매수해도 될까요? 장기입니다. 네. 지금 장기 포지션을 잡아갈 그런 구간은 아니죠. 왜냐면은 지금 현재 이 월봉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물론 이제 지속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장이 좀 크게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해야지 장기적인 포지션을 잡아갈 수는 없는 구간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잡았을 경우 지금 상승력을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지금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자리는 138만 원 정도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133만 4천 원을 손절 라인 잡고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이 유지가 될 경우 138만 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이렇게 짧은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 베팅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생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7874번님의 WI 1,150원 비중은 30% 담고 계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반도체 장비 업종 일도 하고 있고 제약 유통에 대한 부분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회사의 좀 구조를 좀 봤을 때 뭐 지주가 뭐 38% 갖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ROE가 마이너스 51 돈을 투입을 시켜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도 지금 41억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4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재작년이죠. 계속해서 적자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상패 조건에 또 부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짧게 우리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가격대를 한번 이제 1150원이요. 그러면 한 이 정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일단은 파동이 아직까지는 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여기 이 지지죠, 이평선들을 자 밀리게 되면은 조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 라인 같은 건 9,300원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1,700원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WI 말씀해 주셨고요. 0841번님께서는 상신 EDP 8,300원에 비중 20%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많이 올라와요, 사실. 네, 상신 EDP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2018년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2017년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2018년보다는 다소 좀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실적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죠. 이미 이제 2018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의 일정 부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위치다. 부각을 받은 이유는 이제 실적 개선력이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을 했죠. 일단은 2차 전지랑 그리고 이제 휴대폰 쪽에 이제 정밀 금융 부품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부각을 받았는데, 이제는 일종의 이제 기술적인 접근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파동을 보면 현재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6,900 대략 한 7,000원 정도 지지를 받고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 반등력 한 9,1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조금 잘 나오면은 한 1,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가 8,300원이니까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아직까지는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시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8,050원 일단은 손절 라인 잡고, 다행히도 이제 어제 1월 6일 날 8,050원을 깨트리지 않은 게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8,050원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되고, 이대로 이제 반등력 나오면 아까 이제 언급드린 한 9,100원이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50원 손절 라인 잡고 9,100원 단기 매도 포지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신 EDP 들어봤고요. 동시호가 진입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5118번님 SPO셀 17,300원에 비중 37%.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거 상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잠깐 눌림을 주고 이제 수소차들이 가면서 같이 갔죠.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1년 가까이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여기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이제는 여기 하락의 파동을 보면은 그 하락의 오파동이 단기 오파동이 끝났고,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였다. 여기 저점이었죠. 12월 26일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 이제 그 26일에 이 저점 1050원이죠. 이거 리탈하게 되면 조금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잘 가보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단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락 조정이 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22,350원 여기까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PO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 4990번님께서 신라젠 이제 좀 따라가 볼만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일단 상한가고 M포털, D포털 다 실검 5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일단 신장암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단 임상 1상 승인을 받은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급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길게 바라보지는 못하고 한 짧게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가이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내일
좀 시초가 떠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18,000원이면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가야 될 또 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밑창에서 이제 미리 이제 횡보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이야 어디서 매도할지를 이제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쉽사리 따잡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18,800원부터 일단 단기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될 라인에서 여기서 만약에 따라잡았는데 이대로 밀려버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는 포지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8,800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만 단기 매도 포지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뭐 정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8,800원 넘기고 나서는 그때 제가 이제 추가 파동력을 잡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8,800원 저항을 받느냐 돌파를 하느냐 먼저는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18,800원 밑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만 짧게 한 18,800원 정도 자리까지만 한번 노려보시고, 18,800원을 돌파하면 홀딩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저항받고 밀리면 단기 매도로 빠르게 빠져나와야 될 그런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7841번님 화승인더 12,25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동전주였는데 이게 완전히 그 집회주를 떠나서 거의 뭐 수표까지 가는 그런 종목이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적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매출액도 1조 1천, 시가총액이 한 6천 조금 더 나온다고 좀 체크가 되겠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본 같은 경우도 뭐 6천억까지 내년에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은 기본적으로 분석을 봤을 때는 저평가가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시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좀 비중을 좀 줄여 가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신고가가 최고가가 나오는 종목들이 또 시장이 한번 충격을 주면은 더 빠르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여기서 시세가 좀 올라온 부분, 그리고 또 시세 같은 경우도 또 우리가 그 거래를 한번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현대차, 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쪽, 현대차하고 키움증권에서의 그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도 계달 쪽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익권에 있으시니까 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매매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11선을 좀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00원을 좀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에서 13,3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899번님의 LX 산전까지 가고 동시효과 저희 들어갈게요. 54,600원에 비중 10% 지금 담고 계신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저번에 상담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한 대략 한 55,000원 정도 이제 매도 한번 고려해 보셔라라고 언급을 드렸고, 54,800원 고점을 찍고 이제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이제 밀린 케이스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기준선 자리 52,000원짜리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54,600원에 이제 저항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격이 돼버렸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유지가 되면은 일단 56,5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상승력 조금 더 바라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56,500원 단기적 상승력 바라보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돌파가 되면 6만 원짜리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재무 구조를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업이익과 그리고 매출액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뭐 친환경 발전, 그리고 또 친환경이지 않은 뭐 발전인데 어떤 발전이든 전력 시스템 쪽을 다양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성이 충분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한 한번 끌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일단 손절 라인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면은 추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가격대가 53,200원대입니다. 그래서 53,200원 무너지지 않는 한 홀딩 포지션 그대로 유지해 가시면서 단기적 목표가 56,500원짜리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돌파가 되면은 그 윗자리 69,0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S 산전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못다한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마감 확인하도록 하죠. 2177, 1%대까지 상승폭 키웁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죠. 보시면 2180 터치하고 살짝 눌림 받았다가 다시 80 향해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제와고는 뭐 완전히 딴판이고요. 어제 내려간 부분 그대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그리고 개인은 팝니다. 1611억 원. 어제 일단 개인이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국이 불안하니 글로벌 증시가 불안하니 일단 어제 산 부분 수익 실현하자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 살짝 조정 그리고 네이버가 3%대까지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승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 보합, 현대모비스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LG화학, LG생건 올라가는데 LG생건이 무려 7.61%. 최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간 적이 LG생활건강은 없었습니다. 잘 가네요, 화장품주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잘 달립니다. 어제 2%대 하락이긴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줍니다. 663까지 올라와 줍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보시면 664 고점이고요. 살짝 눌렸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차트의 시기는 다르지만 모습은 비슷합니다. 두 시장이.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수급 자체로 볼 때는 코스피와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H7B 뭐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 신라젠의 오늘 식약처 인상에 대해서 뭐 지금 승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뭐 따라가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뭐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CJNM 잘 갑니다. 워낙에 많이 밀렸죠. 최근에 15만 원대가 위트위트에서는 다시 올라왔고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8만 원대 단숨에 회복합니다. 펄어비스만 지금 살짝 어렵네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KMW가 보합까지 다시 왔습니다.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헬릭스미스 잘 가고요. 메디톡스가 오래간만에 7%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갑니다. 파라다이스 역시 지금 5%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2만 원 오랜만에 터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중국 관련 소비주들 굉장히 잘 달립니다. SK마트리얼즈 하락하는데 오늘 부품 지금 업종들 반도체 부품 업종들만 살짝 밀리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하루 사이에 이렇게 확확 바뀌는 시장이다 보니까 참 대응하기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어제 그 시장이 좀 강력하게 빠졌잖아요. 그 빠진 부분에 대한 일정한 보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중동 쪽에서의 아직까지 리스크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장 후반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등을 좀 하면서 좀 강세가 좀 보였는데 이제 그 이유가 중동의 공수부대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 추가 배치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 네디에고 가르시아의 그 공군 기지에 파견을 하겠다라는 좀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상륙 부대인 4,500명의 규모도 좀 미군 작전 지원에 있어서 좀 준비 단계에 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중동 사태가 쉽게 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들리고, 맨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마니의 지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라크 내 미 대사관이 그 사태를 좀 보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또 이란 쪽에서 보복성 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또 행동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있어서 좀 국제적인 리스크가 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좀 강세를 좀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달러라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역 관계에 있어서 지불하는 수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이 부분이 국제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지수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이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이 나왔지만은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빠진, 어제 좀 강력하게 빠진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에서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금 안도에 잠깐 오늘 하루 정도 안도의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 쪽에서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시즌이 진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많은 종목들의 그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적 관련해서의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안전자산 쪽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관련 종목들 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 방위산업 관련주들, 방산주들 좀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좁혀가지고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뭐 시장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지금 지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84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3파동으로 조정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존재하니까 꼭 2184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3선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673선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금 또 조정력 내지는 횡보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디까지 반등력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다시 조정을 받느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내일장까지는 현재 상승 구도로 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내일 모레 대략 한 수요일 내지는 목요일장부터 이제 저항권에 다시 또 돌입이 되니까 그 저항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이제 배팅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지수부터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면 0.95% 올라갑니다. 2175.54포인트 거래 마감됩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1.24%나 올라가면서 663.44포인트. 양시장 모두 어제 갭을 좀 메꾸고 있고요. 환율이 많이 내려가네요. 5원 70전 내려가면서 1166원 4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9899번님의 LS산전 조금 전에 했나요? 했었죠. 네, 예. 했었죠. 삼양식품으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6880번님의 삼양식품 올라와 있고요. 9,400원에 비중 45% 잡아주셨는데 이야기 나눠볼까요? 근데 이게 매수가가 잘못된 것 같죠? 예, 잘못된 것 같은데요. 94,000원이겠죠. 9,400원에 사셨으면 이분이 여기 안 보내시죠. 10배인데. 이제 94,000원으로 잡아서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뭐 그저에 지난 금요일에 좀 상승 나왔을 때 좀 매수를 좀 하셨거나 아니면 오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 증권사 리포트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나오면서 제가 무료 카톡방에 추천을 드려서 수익을 좀 보고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하루 쉬었다가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이 좀 4분기 때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적이 좀 발표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또 대응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그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한 번 정도 좀 맞고 좀 떨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한 11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조금 대응을 좀 해보시자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눌림목을 좀 주고 갔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막 시작했던 그런 87,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삼양식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0424번님 JLK 인스펙션 만 14원 비중은 30%. 가격대가 한 번에 사신 가격은 아니네요.
네, 일단은 JLK 인스펙션 이제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의료 분석 플랫폼을 이제 국내 최초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또 상장까지 된 기업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시장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 인기몰이를 하면서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5배 이상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조금 기술적으로 이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 이후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력은 어디까지 바라본다고 했죠? 38.2% 구간까지. 그래서 오늘 8,350원의 단기 매도 포지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JLK 인스펙션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단기적인 매도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근데 지금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 정해드릴 테니까 그 손절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조금 상승력을 9,300원 정도 자리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 라인은 7,750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75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상승력 바라보시고, 상승력이 나오면 9,3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전략 이야기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2920번님 시노펙스 3,200원의 비중 15%인데 이게 아마 수소차 관련주 예, 수소차에 관련해가지고 네.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마트폰 부품, 갤럭시 부품주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자, 시가총액 1,900, 매출액이 1,600인데 조금 높긴 한데 뭐 완전히 뭐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되겠고요. 자, 그럼 매출액이 이게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역성장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좀 되겠고, 자, 역성장 하면은 또 유보율이라도 높으면 좋은데 이 부채 비율이 유보율보다 더 높은 상태네요. 이게 현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빚을 지금 지고 있는 돈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한 번 정도 좀 움직였던 그런 흐름인데,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길게 가져가신 것보다도 기술적 트레이닝으로서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1,400원짜리가 뭐 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특히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3,200원 정도만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 박스권 좀 자리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이 박스권에서 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3,200원에서 한 3,500원 정도 이 사이에서의 그 분할로 3,200원부터 3,500원까지 가격대 오면은 분할로서의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다시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빠진다. 이 정도까지 한 2,100원 선대 오면은 여기에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박스권 매매에서 기술적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시노펙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8245번님께서 오픈베이스 3,815원에 비중 20%. 오늘 매수했는데 전망부터 이게 윗꼬리가 너무 크게 달리지 않았어요, 오늘 좀? 그렇죠. 이제 뭐 데이터 3법 처리 가능성으로 인해서 오늘 이 관련주들 그렇죠. 상당히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데이터 3법 민생 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라고 이제 자유한국당에 제안을 했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과연 또 9일 돼갖고 또 이게 처리가 될지 안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요 이제 데이터 3법 관련주를 약간 이제 등락이 좀 몇 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말만 나오고 그냥 또 처리가 안 돼 버리면은 그대로 또 시세가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잡기에는 조금 이제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잡았으면은 조금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따라잡으셨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분봉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 대응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3,65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5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고, 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은 이제 이 3,780원짜리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780원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자, 요 돌파 여부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돌파 못하면 그냥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게 단기적으로 좀 유리하고 만약에 돌파하면서 상승력이 나오면 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짧게 또 상승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베이스 듣고 왔고요. 2946번님께서 웅진 싱크빅 전망이 어떤가요 하셨는데 이게 저기 웅진가에 이번에 좀 돈이 들어오죠 이쪽으로. 예, 그렇죠. 예, 코웨이 팔아가지고. 예, 코에 이제 팔아서 예. 팔았다가 샀다가 다시 팔았다가 참 그래서 근데 손해 봤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일단 뭐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매출액의 성장을 좀 보면은 자 2015년 이후에 조금 감소를 좀 하다가 올해 작년부터 해서의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그 상태가 되겠고 그다음에 21년도에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이 책, 도서 이쪽도 이제 뭐 전자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웅진 싱크빅에서 AI를 좀 도용을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제 독서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책을 읽어야 돼 편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또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이제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은 사람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고르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걸 봐야 되나.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선택권을 조금 결정 장애에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그쪽으로 또 사업을 좀 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뭐 주가는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든가 뭐 시가총액을 비교해도 저평가되어 있고 ROE 같은 경우도 좀 꾸준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나쁜 건 아닌데 주가에 이제 항상 이 소용돌이 이 이야기가 좀 가십거리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가다가 말고 하는 그런 상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작년 8월처럼 급격하게 나왔을 때 그때 잡는 게 가장 저점에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작년 8월에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여기가 지금 저점을 잡고 이게 1975원짜리가 3365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최저점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한 종목만 더 갈게요. 한솔테크닉스 7868번님께서 매수해도 될까요? 네. 어떻게 해요? 한솔테크닉스. 매수하세요. 예, 괜찮아요? 네. 오랜만에 매수하세요 나왔는데. 이거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 대략 11,1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 5% 정도 상승력이 그죠? 상승력이 일단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11,100원 자리가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하고 일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하면 11,100원 돌파되면 13,000원까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제 밀리게 되면 차라리 밑에서 버렸다가 재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라인을 간단하게 좀 정해드리면은 자, 손절 라인은 오늘 양봉의 중심으로 정해드리도록 합니다. 중심. 그러면 한 6,250원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6,250원짜리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일단 11,100원. 돌파되면 13,000원. 그리고 이제 9,250원 깨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7,900원의 기술적 재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솔테크닉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시간 관계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희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